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원래는 OM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홍경 스포츠님한테 오늘은 Y 아메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7월 7일 날 새벽에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제가 1시간 정도 자고 많이 뒤척였어요. 뒤척이면서, 저의 과거의 어떤 아메이 스토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저의 간절했던 그런 Y, 그걸 통해서 제가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는 내 삶의 성장은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 위기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저의 Y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 사실은 저는 요즘은 제가 조금은 에너지가 여러분 보기에 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프로핀이고 보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홍경수포님 덕분에 와이아미 전문 강사였어요. 그래서 자주 이런 미팅에서 제가 와이아미를 많이 했던 그런 강사였고요. 그 다음에 도전 미팅이 있으면 항상 1순위로 제가 먼저 뛰어나가서 항상 결단하던 그런 ABO였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요, 우리 아마 제 그 성공 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다이아몬드 된 2016년도에 그 9월 달인가요? 10월 달 아마 그때 제가 부산서 그다음에 저 서울 쪽에서 강했던 그 스토리를 아마 많이 들으셨다고 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열정적인 어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성공 스토리를 하는 그런 강사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요, 사실 이런 성공자의 어떤 상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성공자가 아니라 3%의 3%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Y 아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아미를 시작하는 그 초심을 가진 그 간절한 Y를 통해서 오늘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어쩌면 오늘은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사심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왜 아미를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 했는지, 그다음 앞으로 또 왜 또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풀면서, 사심을 좀 표현하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세요. 하지만 제 진심은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같이 감동을 전하고 싶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스폰서님 내년에 또 크라운 지금 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결단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과거의 스토리라든지 저의 Y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스토리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지만은요. 그 속에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왜 또 저렇게 간절하게 또 아멘을 외치느냐, 왜 또 새롭게 결단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예요. 어, 현재 전문의 몇 년 차고, 2000년도부터 전문의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그래서 23년 차 전문이고요. 과는 원래는 산부인과인데 지금은 내과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다이아몬드를 성취했던. 그래서 어쩌면은, 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결핍한지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제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너무 많은 결핍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 결핍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사실 여기에는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는 2002년 10월 6일 날 그날 첫날 사진 찍었던 사진 아들과 같이 하는 사진이고 그다음 제가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어쩌면은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렬한 이유가 이 가족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내를 하면서 늦둥이를 가진 우리 둘째, 벌써 지금 이제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제가 44살 때 가졌던 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Y는 이 가족이 아니겠나. 여러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 개인적인 어떤 가족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지 싶어요. 저의 Y는요, 우리가 왜 사업 설명하다 보면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가족사, 제 아주 개인적인 어떤 걸 통해서 제가 아메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와이어미.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큰 결핍을 가졌던 저였어요. 저는 고향이 아시다시피 저 성주, 그 대구 근처에 있는 성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원래 가난하지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침에 등교를 하는 동안에 아버님께서 학교 잘 갔다 와 했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가장의 부재를 통해서 저한테 오는 그 가난, 그죠? 제가 원치 않았어요. 정말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작된 그 가난의 시작은요, 저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빨리 철이 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장사 지내고, 그죠, 모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 13살인 제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학비를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면 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의사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꿈을 품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아마 이곳에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많지 싶은데 아마 저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었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다음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집을 사실 찾아보면 아무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정말 비슷한 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집은 아래에 있는 이거 어딘지 아시죠? 그죠? 이거 택시 운전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집보다 더 작은 단칸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저는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구에 있는 평리동의 단칸방에서 동생과 어머니와 그래 살았는데, 어머니는 결핵을 앓게 되었고 저는 영세민 보호 일종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의 아들? 혹시 남자분들 신의 아들 뭔지 아세요?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이 많아가 군대 안 가고 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요. 빽이 많아서 아니에요. 저는 몰라.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집에 돈을 벌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계곤란으로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참 부끄러운 어떤 과오기는 한데 저는 신의 아들. 그래서 이 환경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때 저희 어머님은 결핵을 앓고 계셨지만 사실 우울증 환자였어요. 네, 우울증 환자였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 저하고 동생 둘이는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약간은 반턴 정도는 우울증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공부밖에 없거든요. 공부해서 뭐 되면 의사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 대학교 때 제가 그리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영세민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제가 영세민 아파트에 2000년도부터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입주를 해가지고 살던 집이에요. 월성동에 가면 월성중앙아파트 301동 1117호 10평짜리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때는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왜? 저는 학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박준호 교수님도 과외를 통해서 많은 학생을 가르쳤는데, 저도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대구에서는 꽤 유명한 과외 선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래바이트도 하다가 나중에 풀렸는데, 어찌되었든 이 당시에 제 삶은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오로지 뭐예요?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 어떤 간절함만 가지고 살았던 시기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느냐 하면, 오직 의사. 전문의만 되면 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당구 치고 놀고 이럴 때 저는 과외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한 번도 안 놓쳤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로지 목표만 보고 달려갔던 저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이때만큼 열심히 산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그 이후에 암해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어쨌든 저는 열심히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인턴 때 여러분, 인턴이 되면 아시죠? 병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 과외를 하고 싶어도 열심히 살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그 시기에 그죠? 남는 시간 가지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28살짜리 인턴이 우리 와이프를, 같은 병원에 있는 간호사, 응급실에 있는 신규 간호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간호사를 제가 꼬셨죠. 그래서 어, 연애를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친구하고 결혼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아직도 인생의 아파트 살고 있고, 그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나는 이 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뭐 있었냐면, 전문의만 되면 돼. 전문의만 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저희들이 레지던트 3년 차 때 2000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전문의가 되는 거죠. 전문의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억대 연봉자가 되더라고요. 네, 억대 연봉자. 아, 그래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의 모든 고통과 그죠? 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나 인생에서 그런 좌절감은 없을 것이야. 이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의의 삶을 시작했고, 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하고 첫날 수련여행 가가지고 뭐라 적은지 아세요? 자기야, 나는 은퇴할 때 자산 100억을 만들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고, 그 와이프는 뭐야?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이제 확실한 동호회를 잡았으니 나는 안 가난하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마 이런 착각성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잠깐 그런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메이가 필요한 어떤 제가 다옵니다. 전문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그리고 전문의가 된 그 해에 2002년 10월 6일 날 태어난 우리 도규예요. 지금 아마 듣고 있지 싶은데, 이 도규를 안고요. 제가 그때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할 그 시기였어요. 억대 연봉을 받은 지 그때 딱 6개월, 7개월 됐을 때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연봉을 받고 이 애를 안고 나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애를 안고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키우지? 과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 전문의가 되면 이 애를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자신 있었는데, 지금 그 순간에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산 내한테 뭐라면 나처럼 잘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제가 2002년도에 전문의가 되고 첫 들어가는 그곳에서 1년이 안 되고 제가 12월 달이 되면, 아니죠, 2월 달이 되면 저는 그 병원에서 잘려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뭐 잘리려고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나이 이제 30 초반에 있는 가정이 된 아빠, 아들이 생긴 아빠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애를 안고 그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이 저는 너무 비참했고, 하지만요, 저는 억대 연봉을 받고는 있지만 제 환경은 아직도 영세민하고 똑같은 상태였어요. 2,700만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통장에 1,000만 원이 안 들어오면은 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진 낭떠러지는 더 깊다는 사실을 그때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제가 2002년도 이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거의 한 2, 3년 정도를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에 빠져서 정말로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좌절감, 그죠? 여러분, 우울 모드와 우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요, 헤어내지 못하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견뎌냈어요. 왜? 책임져야 될 내 와이프가 있었고 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거죠. 또 언제든지 또 잘릴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벌일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를 그때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졌어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그리 걱정하냐. 그 병원에 잘리면 딴 데 가면 되고 새로운 곳에 가면 되잖아. 너는 억대 연봉 받을 수 있어. 니처럼 못 사는 사람 천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좌절감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때 아들 낳기 딱 3개월 전에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진료실에 앉아서 집어 던진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갑오처럼 가지고 있는 이 책, 제 진료실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저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능력을 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원망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산 좀 남겨주시지. 제가 자산을 말을 몰랐던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수입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높일 생각만 했었지 자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놈처럼 공부만 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전 돈을 위해 일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느 하나도 제가 그 20년 동안 준비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의사는 억대 연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가난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면서 제가 우울증에 빠졌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넌 당신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전문의 1년 차 만에 일을 하고 싶어도 잘릴 수 있는 상황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월급 1,000만 원이 아니라 억대 연봉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진 소득은 노동소득인데 이 노동소득은 결국 나는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평생 시간적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비록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보니까 일 안 하고도 돈을 갖는, 이런 자산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내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자산을 갖는 방법을 찾아다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들 준비만 했었지, 돈 많이 벌 생각만 했었지, 자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의사, 절대 부자의 시스템이 아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제가 하는 의사는 절대로 임시소득이고 노동소득이고 결국은 뭐다? 노예소득이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난 노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에 빠진 그 시간에도요, 이 자살을 막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고 했는데 결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정말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 이도우사 2008년도 4월 20일 저녁 7시에 우리 선배한테서 우리 스폰서님이죠. 와빠라는 맥주 한잔 먹자고 와빠로 오라 그래서 이 와빠에서 뭘 듣느냐면 아메이를 들어요. 아메이를. 당연히 제가 아메이 알겠어요. 아메이는 저한테 뭐예요? 그냥 피라미드고 그죠? 다단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따위를 내가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스폰서 이야기하는 게 아메이가 자살을 만든 그리고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자살을 만드는 데는 기껏해야 한 2에서 5년. 제가 그때 아메이 전문의 5년 차, 6년 차였거든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했을 때 한 5년 만에 연봉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자산이 되는데 무자본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정으로 한 대 맞았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아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이 천재일보의 기회인 아메를 저는요 그때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또 어떤 마음을 해보냐면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나한테 어쩌면은 정말 하늘을 주신 기회가 왔는데 우리 스폰서가 잘 모르고 나한테 아메이를 이야기했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아메이를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그 7개월 제가 7개월 만에 SP를 가는데 그 SP를 해내는 과정을 제가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쉽지 않았어요. 간절했지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자한테 지금 너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바로 이분이죠. 네, 이분을 제가 4월 26일 사업 선언을 듣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분을 만나요. 네, 이분의 사업 설명을 듣고 저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우리 와이프는 미팅장에 못 왔는데 아빠는 나의 영희는 테이프를 들었대요. 같은 날 들었대. 그런데 보니까 같은 사람이야. 일단 어쩌면은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버님 이름이 김병철인데 집에서 이름이 철웅이에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친구감도 갔었고 자꾸 이제 인연을 만드는 거겠죠.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아미를 알아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개월 만에 제가 6%를 달성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리냐면요. 사실은 이때 우리 대전에 갔을 때 제가 아들 레미를 데리고 갔었어요. 독일 잘 봐라. 2008년 7월 5일 날 너를 데리고 왔는데 첫 사진이 보면 도라서가 있지. 아마 처음 보시실 거예요, 아들은. 도라서가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아메이를 거절하는 거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도라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아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지금 미팅장에 와서 물론 이제 곧 군대를 가지만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참 뭐라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격세지감도 느끼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지금 시간입니다. 6%대 제 모습. 도교가 있대요. 아빠가 6% 하는 거 보고는 처음에 좋아가지고 박수 막 치다가 뒤에 보니까 9%하고 막 12%하고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빠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 울던 어떤 그 기억이 나요. 아마 본인은 기억 못하지 싶은데. 그리고 15%를 성취하고 나니까요. SP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지. 지금도 여러분 지금 SP 간절하신 분 많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15%대 파트너가 있고 소비자가 많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홍익 스폰서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아시고 제가 그때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요. 스폰서님한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보낸지 몰라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님, 박농 리더님, 그 다음에 우리 홍익 리더님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야를 그냥 두면은 이 머리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홍 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Y 아메이는 최소한 SP 이상을 돼야 되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대전에 원데이,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런 도전 미팅에 저를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라. 여기 와가지고 너의 Y를 한번 뱉어내봐라. 라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스피치했던 기억 많이 나요. 그래서 스피치하고 내려와가지고는 스폰서님 자꾸 울고, 참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SP가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와이프를 후원하지 않았고 그냥 제 힘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SP는요 정말 간절해야 하면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SP를 갈 때 그때 사실은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파트너가 집이 부도가 나면서 아메이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 들어가 보게 되니까요 SP 1000만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와이프는 후원이 안 된 상태였고 그냥 헬프해 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후원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평생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제가 제 모든 거를 어머니는 저한테 그냥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무조건 책임져야 될 그분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를 치료 시작하니까요. 우리 어머님께서 참 우리 어머님이 제가 아메이를 안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메를 하는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본인한테 못하다 보니까 그걸 와이프한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후원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에 사는 타포랠리가 있었거든요. 그 타포랠리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그러면서 와이프가 10년 동안 참 착하게 잘해줬는데 결국은 집을 나가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속에 제가 처음으로 아메이를 그만둘까? 나 가족을 위해서 아메이를 시작을 했는데 아메이 때문에 결국은 아메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메이가 핑계고요. 뭔가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이 표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다 터지다 보니까 가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간절한 결단을 그때 제가 결단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의 간절한 Y였어요. 바로 뭐예요? 결핍 그리고 제 가족 그 다음에 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시기에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100여 명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와이프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후원을 못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아메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 속된 말로 인간이 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만 너무가 어쩌면 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들한테 아메이를 전하려고 갔을 때 제 몸에는 뭐냐면 가시가 막 박혀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어떤 열정에 가시까지 박혀가지고 근처에 가니까 아들이 아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소통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를 후원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집에서 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위에 군림하고 와이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시하는 어떤 그런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와이프가 후원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때는요 제가 저의 Y 아메이로 이겨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아메이를 그만둘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시 예전의 우울증 불안증 환자로 돌아간 제 모습 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Y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내야 되겠다. 해내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고 결국은 제가 풍덩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사진은요 제 GP 때 사진이에요. GP 때 제가 다시 또 Y 아메이를 합니다. 예, 홍 사장님 철저하게 저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P 때 Y 아메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성공 스토리 하러 오신 분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음원 뭐 너무 말 들어가서 다 외울 정도 우리 김성환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더 동기부여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와이프가 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파이어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제가 파트너를 후원하게 되고 결국은 사파이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쩌면 제 아메 사업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기. 즉 PT를 가면서 그러니까 GP를 가고 다시 사파이어 가게 되는 그 시기가 제가 아메 사업을 할 때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바뀌니까 후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1년 이상 했는데 한 명도 후원 못했던 내가 어떻게 사파이까지 갈 수 있었느냐. 똑같이 간절함과 집중적인 STP를 하고 집중적인 탱커를 했지만은요. 후원이 안 됐는데 왜 후원할 수 있었느냐. 바로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됐다는 거죠. 즉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감정 기복이 줄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성취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감정 기복과 거절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위에 보면 뭐라 적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 기복과 거절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초긍정,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거절받고 지금 다운되어 있는데 긍정이 잘 되던가요? 절대 긍정이 잘 되던가요? 그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잘 생기던가요? 그 순간에 긍정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감정 기복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감정 기복을 이기고 거절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도 밑에 보면은요, 초기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절하죠. 그죠? 그럼 그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바보같이. 그죠?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 비수를 꼽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많죠, 여러분? 저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파트너가 초기 사업자들이 그만두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PT 이상이 되고 보석을 도전하는 파트너가 그만두는 경우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럼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터득했던 것 중에서 바로 3번이에요. 3번과 4번이에요. 여러분, 거절받고 나면 어때요? 거절받고 나면은 화가 나죠. 거절받고 나면 막 갑자기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그죠? 그 친구 나 미워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화가 나는 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오는 그 생각들이 비이성적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왜 거절합니까? 왜 소비자 거절하죠? 아메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가 왜 나느냐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감정에서 생각이 막 하고 나면은 그다음 뭐 하게 돼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행동하는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못 흘러가니까 내가 막아야 돼. 내가 내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가 밖에 나와가지고 내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김정기 지금 화났구나. 화가 많이 나가 지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져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생각,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성적인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과 생각이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감정 기복과 이 거절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흘러가게. 흘러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그죠?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라지지 않더라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은요, 잠시 쉬세요. 잠을 주무시든지 아니면은 샤워를 하든지 잊으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생각으로 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절하는 소비자나 가슴에 빗을 꼽는 어떤 가족이나 친척들, 지인들 이겨낼 수 있고요. 저도 초기에 사업을 결단하고 3개월 이상 계속 홈미팅하는 어떤 소비 파트너가 하나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결국은 못한다고 그만두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있었고 또 PT상 같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요, 그죠? 그 순간에 내 감정과 그 거절을 이겨내시고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why. 내가 그들 때문에 아메한 게 아니잖아요. 내 why 때문에 아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걸 통해서 거절을 이겨내고 또 감정 기복을 이겨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리더십 여행을요, 사파이어로 가요. 그래서 이 사파이어는요, 이 사파이어 여행이 저한테 어떤 거냐면은 제 아들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물론 갔지만은 제 어머님을 모시고 갔고요. 또 고모님 파트너가 고모님 한 분 계셨는데 고모님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고 고모님 가족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가족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대구팀에 그전까지는 우리 스폰서님만 가셨는데 6팀이 가는 어떤 그런 큰 기록을 세우게 됐고 저는 사파이어로 여행 점수가요 800만 점이 아니고요 1040만 점이 아니고요 1280만 점 세 번째 여행 점수로 제가 첫 여행을 가요. 그리고 아까 파트너 한조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여행을 가게 되는 2011년도가 저는 제 인생에서 어쩌면은 아메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아메 사업을 했던 그런 시기인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대구팀이 같이 여행했던 그 여행 동영상, 첫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여행지가 치앙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치앙마이지 그 여행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한테 이 첫 여행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물론, 안 가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첫 여행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다니던 어떤 여행보다가 더 행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행은 꼭 가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저는 이 치앙마이 여행, 지금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예. 제 어머니 모시고 장모님 모시고 애들 모시고 이렇게 갔던 그 여행 그죠? 예. 그래서 느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에메랄드를 결단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절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사파에 가기 전에 저희 와이프를 후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또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결국 사파에 갔습니다. 근데 에메랄드를 갈 때도요. 더 큰 시련이 또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핀업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주셔요. 저희 어머님이 홈미팅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됩니다. 분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분가를 해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어머니하고 같이 떨어져 살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분가를 해서라도 에메랄드를 결단해야 했어요. 저는 에메랄드를 안 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와이프의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가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미친놈처럼 120여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해서 제가 이때 다이아몬드 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에메랄드를 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한 피를 성장할 때마다 무조건 시련이라는 건 반드시 와서 여러분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 5월 1일부로 제가 ML을 들어가고, 저 뱃속에는 우리 애가 있어요, 둘째가. 8월 5일 애기 낳았거든요. ML을 설치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OSR 할 때 둘째를 놓게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제가 50일째 에메랄드 포럼을 데리고 대구에 제주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세고 100일째 되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간절함 속에서 그 분가까지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갔던 에메랄드. 네. 여러분, 제가 의사니까 암에 그냥 거세됐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했고 더 열심히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이아몬드를 결단하게 되고, 사실은 다이아몬드 결단할 때는 분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마음은 뭐냐면요, 죽어도 해낸다. 죽어도 해낸다는 마음으로 아미를 다이아몬드를 결단했었고, 그때는요 정말 결단에 그 다음에 해서 보여주리라는 그 오기와, 그 다음에 내가 다이아몬드 안 되면 누가 다이아몬드 되겠다는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아미를 다이아몬드를 제가 성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 9월달, 10월달에 제 스피치를 들으실 때는 아마 이런 어떤 열정을 여러분이 그 스피치 속에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스피치를 지금 제가 못 듣겠더라고요. 오글거려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고 하여튼 너무 행복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어떤 그 스토리 때문에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이 불려갔던,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한 2년 이상을 여러 곳에서 많이 매달 불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우리 둘째가 그때 아직 어렸죠. 예, 예, 눈물 나는 사진인데 우리 애들이 저렇게 머리 씌워주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와이 여행.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원래 골프는 제가 아메를 하기 전에 잠깐 시작했었는데 홀드 했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다시 골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제가 너무너무 페이닥트 생활이 너무 힘들고, 페이닥트가 나이가 드는데요, 저는 계속 노예였어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여튼 뭐 도움을 주게 되면서 제가 이게 페이닥터의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저희 병원 이름은요, 아메이지. 그죠? 아름다운 동행의원이에요. 예.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아름다운 동행의원을 개원하게 됐고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행복이 주려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김정기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봐. 왜 너는 가족들이고 왜 외부에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 지금 제일 멍들었는 거는 너야, 너. 하면서 저한테도 자꾸 뭔가 보상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개원하고, 제가 외래진료 가능한 병원인데 제가 외래진료를 보지 않는 병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는, 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병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외래진료하지 않고 그냥 그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도 많고 자유롭게, 그렇게 제가 지난 벌써 한 5년 됐구나. 제 기업한 지 5년 됐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맛본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행복감을 제가 느끼면서 지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닥터보다는 아무래도 개원이가 돈이 소득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처절하지 않게 일해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 다이아몬드 갈 때는요, 낮에 50명 이상의 환자를 봐야 되고 점심시간과 저녁을 이용해서요, 저는 일주일에 다이아몬드 갈 때 대전에 일주일 2번 갔어요. 일주일에 2번 가고, 하여튼 매일 하여튼 장거리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집에 오면 한시 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래진료도 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시간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위기가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안 결핍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마치 제가 전문의가 되고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그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처럼 제가 그렇게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결핍하구나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단합니다. 저는 다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가야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더블 다이아몬드 도전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아미를 시작했던 그때의 열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을 도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저한테 결핍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10년 전에 저는 아미예요. 미래가 불안했고 아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고 싶었고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싶은 그 원초적인 결핍 때문에 저는 아미를 했어요. 우울해지기 싫었고 불안해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생각했던 그 결핍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근데 너는 왜 그러면 다시 결단하느냐? 근데 저를 다시 돌이켜봤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저는 여전히 결핍투성인 거예요. 제가 다시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그렇게 결핍을 무시했을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계속이 돼요. 제가 10년 전에 잘리면서 결국 그 병원에서요. 제가 안 잘렸거든요. 13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요. 에메랄드 되고 그 회사에 잘렸어요. 위기는 계속돼요. 여러분 지금 순간에 어떤 고민이나 뭔가 이런 게 대부분 안 생긴다 그러죠. 지금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 안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위기는 계속되는데 제가 왜 이겨낼 수 있었냐면요.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게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에 어떤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요. 안전지대에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아진 어떤 소득 자체가 저한테 안전지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저는 결핍했었고 그래서 저는 결핍을 무조건 찾아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결핍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삿포로 사진입니다. 여러분 삿포로가 막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삿포로 2년 후에 삿포로 왜 여전히 저한테 가장 큰 결핍은 뭐다? Y는 뭐예요? 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왜 그런 결단하느냐? 왜 결단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결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아들. 10년 전에는요. 아들한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나처럼 그렇게 막 처절하게 사는 인생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멘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아들이 제 아멘에 다시 결단을 이고 되느냐면요.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대학에 지금 그게 된 합격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홀더해가지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의 인생에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을 바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너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지만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어떤 눈을 가져라. 아빠가 먼저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멘을 가장 결단한 지금 가장 중요한 Y는 바로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10년 전하고 다른 Y지만 아들한테 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아들, 내 10년 동안 늘 뒷바라지를 한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내 뒷바라지 안 한다. 아메가, 그죠? 근데 상속이 되지만은요, 아들 열심히 안 살면 아들은 상속 안 시킬 거예요. 두 번째. 여전히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집에 계시고 제가 아침마다 밥 차려드려요. 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저 확실한 불효자 맞거든요. 불효자 맞지만요. 어머니한테 확실한 백은 맞아요.
우리 어머니 저 없으면 못 사세요. 평생을 그래서 사셨어요. 평생을.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한테도 확실한 어떤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도은이, 그죠? 지금 3학년인데, 야는 뭐 약간 다르게 컸어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야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그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 가족이고, 제 처가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아메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제 파트너들이죠. 사실 지금 새롭게 SP를 도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거절받아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제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파트너들을 저 이상으로 성공시키는 게 제가 아미를 결단한 이유예요.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을 핀업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 때문이라도 저는 지금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와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접니다.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세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 속에서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 저는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울증 빠질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이 제일 우울해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있을 때 저는 제일 행복하다는 거를 제가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나다움. 저는 삶에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다움, 내가 정말 행복한 어떤 그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요, 자유라는 게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저는 착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만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빈둥거리면은요, 여러분 우울증 빠집니다. 빈둥거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남을 정말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자유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수속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높이를 도전하느냐,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바꾸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죠? 이 자유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아멘 새로 시작한 사람분들은 아마 돈에서부터 자유로워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1번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 또 다른 단계의 어떤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 욕구 하나하나를 아멘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성공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할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기회를 만났잖아요. 우리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성공을 얼마나 믿느냐, 해내는 거는요, 여러분 스폰서 책임 아니고, 스폰서 책임 아니고, 파트너 책임 아니에요. 해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내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메사 하다가 잘 안 되면요,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떠난 사람 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원망해봐야 지 얼굴 침뱉기예요.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버리시고요. 감사하는 마음과 초긍정으로요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거는 내 책임이다. 모든 거는 내 책임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가는 길은요, 지금 당장의 작은 일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실패자는 조급하고, 그죠? 급하다 그러잖아요. 성공자들은요, 느긋하면서도 꾸준하대요. stay hungry, stay foolish라 그러잖아요.
꾸준히 나가자는 거죠. 꾸준히.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묵묵히 한 길로 나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목적지가 또 보일 거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해내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세요. 저도 아멘 하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 죄송하지만 많았어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순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 어떤 스토리를 다 어쩌면은 다 까발리는 거잖아요. 그죠? 치부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도 시키고 싶지만 제 자신한테 동기부여 시키고 싶어요. 물론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아들한테도 동기부여 시키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예요. 저.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될 때까지 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할 거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EDC, 제가 목표로 하는 더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해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